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12번째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뭐 배울까요? 광합성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광합성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광합성의 결과물을 어떻게 저장했다가 어떻게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도대체 이 양분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 보자 이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벌써 나옵니다. 광합성의 빛의 색이, 광합성의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본 적 있습니까? 올해는 흐린 날이 많아서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와, 수확량이 너무 적어요. 도대체 흐린 날 많은 거랑 수확량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시원해서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광합성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뭐예요? 광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생긴 양분을 살아가는 데 쓰거나,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 성분들이 된다. 혹은 어때요? 필요한 때 쓰려고 양분으로 이렇게 저장한다 그랬죠. 그 중에 생장이 관련된 거겠죠.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양분이 적게 만들어지면 어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쁘니까 생장하는 데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빛이 적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뭘 알아보려는 걸까?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변화를 우리가 실험으로 먼저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합성량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일단 문제겠죠. 광합성은 결과 포도당과 누가 생겨요? 산소가 생기죠.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아있고 하니까 직접 재기가 어려워. 광합성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포도당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은 희망은 산소예요. 산소가 어떤 상태로 생겨요? 기체 상태로 생기죠? 기체를 물에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기포가 됩니다. 뽀글뽀글뽀글. 오예, 뽕따. 광합성을 많이 하면 산소가 많이 생길 테고, 그러면 물속에서 기포가 많이 생기겠구나. 오예. 기포로 알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물속에서 광합성 하면서 사는 애, 검정말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누구를 만나서? 빛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재료가 많을수록, 용기를 만들 재료가 많을수록 광합성 많이 하겠네. 요, 저장할 빛 에너지가 많을수록 광합성 많이 하겠네 라는 겁니다. 두 개가 영향을 줄 거예요. 물은 해야 해요. 물은 증산작용도 할 만큼 우리 몸에, 식물체의 몸에 많이 있죠. 그죠? 체온 조절하는 데 쓸 만큼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조절할 수 있고, 물이 문제가 될 정도로 적다면 뭐예요? 이미 죽은 거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가 있고요. 하나 특이하게 온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는데 생각해보면 쾌적한 온도가 따로 있죠. 자기 몸에 맞는 이런 겁니다. 자, 실험 순서. 물을 거의 가득 담아놓은 이 표본 병에다가 검정말을 넣고 깔때기로 덮어 씌웁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채운 시험관을 손으로 막고 물속에 넣은 다음에 손을 뗍니다. 그러면 안 쏟아져요. 근데 왜 그냥 물이 아니고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에요? 오이야. 광합성하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빛의 색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시험관을 왜 굳이 뒤집었어? 쉬워. 여기다 녹이면 될걸. 아니죠. 네, 기포가 깔때기에서 솟아나오는 걸 우리가 재야 되니까 이렇게 액체로 덮어놓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60cm부터 시작이에요. 불을 켜는데 60cm. 표본병하고 전등까지 거리. 왜? 우리가 빛의 세기를 알아보고 빛의 세기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요. 온도계는 그럼 몇 고자? 오이.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온도도 일정해야 됩니다. 온도계는 이걸 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분 동안 검정말에서 생기는 기포 개수를 셉니다. 근데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할 때부터 세야 돼요. 왜?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광합성량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기포가 생길 때부터 기포를 센다.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건 뭘 의미해요? 아, 뭔가 기체가 생겼구나. 그 기체는 뭐야? 산소구나. 광합성 했구나. 이런 겁니다. 산소가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건 결국 광합성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표본병과 전등 사이 거리를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가장 기포가 많이 생길까? 언제일까요? 짜잔! 20cm일 때입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표본병 전등 거리가 60일 때 12개, 40일 때 23개, 20일 때 36개 점점 많아집니다. 가까울수록 많이 생겨요. 이 표본병과 전등 사이 거리를 다르게 하는 건 뭘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네, 바로 빛의 세기입니다. 가까울수록 빛이 세지죠. 표본병과 전등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빛이 세진다 그랬죠? 빛세. 빛이 세진다. 그 다음 기포수가 많아진다. 기포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광합성량이 어때요?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빛이 세면 광합성량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죠? 단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정리했죠? 기포수와 광합성량은 서로 비슷한 관계다. 기포수가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많다. 그리고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은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셀수록 광합성량 증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기는 해요. 그런데 넘쳐도 별로 쓸모가 없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공장을 아무리 많이 돌려봐야 재료가 많아봐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진다 라는 거.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도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재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돌릴 수 있는 기계가 한정인데. 그죠? 증가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좀 특이해요. 온도는 쾌적한 온도가 따로 있죠. 얘도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기는 해요. 근데 무작정 커지거나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집니다. 겨울에 어때요? 좀 따뜻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여름 돼서 너무 더워지면 어때요? 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35도, 40도? 우리가 쾌적한 온도랑 비슷해요. 아니, 우리 신체 온도랑 비슷하죠? 그럼 결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흐린 날이 많으면 농산물의 수확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흐린 날이 많으면 광합성을 조금 하고 양분이 조금 만들어지고 그러면 먹고 사는데 바쁘다. 저축을 하는 것도 먹고 사는데 하고 남는 데 쓰는 건데 흐린 날이 적으면 양분이 조금 만들어지니까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다. 내 몸 키우는데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 광합성량에 영향 미치는 요인 세 가지죠. 세 가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재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증가하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일정해진다.
온도는 살아가는 자기만의 이 최소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살기 힘들고 적당히 우리 신체 온도 정도 되는 온도가 가장 광합성량이 활발한 지점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 광합성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몇 개 있죠. 이런 순간에 잠깐 멈춰 놓고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답을 생각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 보면 하기만 하다가 끝나고 한다 그랬죠? 세 가지 뭐예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다음 마지막 온도입니다. 날 더워지면 체력 분배도 잘 하세요. 되게 생뚱맞은 멘트였죠? 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진다. 추가로 확인할 거. 실험에서 기포는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를 의미하고 기포수를 센다는 건 뭐야? 광합성량 변화를 알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우리 세 가지 요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재료 쪽에 해당되는 거 두 개가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온도에 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슬슬 끝나가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합성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 즉 에너지를 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광합성하고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